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강재 팀장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고덕강일 8단지 그리고 14단지 공공분양 소식을 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모집 공고문을 토대로 공급 규모, 분양가 분석, 청약 조건, 그리고 예상 커트라인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무조건 여기에 청약을 하세요 라기보다는 해당 사업지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고 이번에 청약 신청을 하고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영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재정 상황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고덕강일 지구 전체적인 지도부터 살펴보면 고덕강일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고 그 중간에는 강일 1지구와 2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미사 강변도시 미사 지구가 위치해 있고 그 아래에는 교산 신도시가 위치해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8단지는 강동구 강일동 소재 고덕강일 2지구에 위치해 있고 14단지는 강동구 상일동 소재 고덕강일 3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5호선 연장선인 강일역이 올해 2020년 12월쯤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계속된 공사 지연으로 이 일정 동안 연기되어 올해는 넘길 듯 싶고 내년에는 개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선인 미사역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9호선 미사역의 개통 시기가 아직 불투명하다라는 점에서 현재 기준으로 8단지와 14단지의 입지 호불호는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급 규모를 살펴볼게요. 8단지는 최고 22층 12개 동 총 946세대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제곱미터 242세대, 59제곱미터 284세대에서 526세대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14단지는 최고 14층 9개 동 총 943세대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제곱미터 206세대, 59제곱미터 205세대 해서 411세대가 공급됩니다. 이 두 단지 모두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8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49제곱미터 타입은 3억 7천만 원대에서 4억 원대로 공급되었고 59제곱미터 타입은 4억 4천만 원대에서 4억 9천만 원대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14단지는 전용 49 타입이 3억 9천만 원대에서 4억 2천만 원대로 공급되었고 59 타입은 4억 7천만 원대에서 5억 1천만 원대로 공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대는 작년 8월에 분양을 했던 고덕강일 4단지와 비슷한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요. 4단지 역시 49 타입은 3억 6천만 원대에서 4억 원대, 그리고 59 타입은 4억 4천만 원대에서 4억 8천만 원대로 공급되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공급되는 8단지와 14단지의 계약 시 계약금은 분양 대금의 2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 대금이 4억 원이라 한다면 8천만 원이라는 계약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지마다 타입마다 그리고 층별마다 정해진 분양 가격은 각각 상이하지만 분양 대금의 20% 수준, 즉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초기 비용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청약 당사자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잘 판단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변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덕강일 1지구 내 강일 리버파크 그리고 미사강변도시 내 아파트 동일 평형대 기준으로 전용 59제곱미터 타입의 현재 시세가 7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8단지, 14단지 분양가 대비 최소 2억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청약 당첨자, 당사자의 재산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말은 즉 전매 제한 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해당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 역시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맞춰 전세를 둔다거나 하면 안 되고 직접 5년 이상 거주를 하되 10년 동안 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 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가 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8단지와 14단지 모집 공고를 보면서 작년에 분양을 했던 4단지와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일 겁니다. 4단지의 경우 5년이라는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었었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었는데 이번에 나온 8단지와 14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년 매 분기마다 여러 정책과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과 또 다른 규제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죠. 아, 작년에 나온 4단지에 넣어볼 걸.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걸요. 그 당시에는 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단점만 보이니까 패스, 또 패스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나간 공급에 대해 자꾸 생각하고 후회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공급에 대해서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후회하고 그렇게 반복이 되겠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 시 들어가는 초기 비용과 함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고 체크해 보시고 청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지역별 공급 방식을 살펴볼게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그리고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 공급에서 낙첨이 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기 때문에 당해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자의 당첨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기타 지역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접근하는 청약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은 일반 공급에 비해 특별 공급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데요. 조건에 맞는다면 특별 공급으로 신청하려는 청약 수요가 더 많을 거라 봅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과 같은 특별 공급으로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자격 기준 및 선정 방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자산 보유 기준표를 보면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100%와 120%로 나눠지고 구성원에 따라 그 금액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는 8단지 52세대, 14단지 41세대에서 93세대가 공급됩니다. 여기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자격 요건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점 기준에 맞는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이 되며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은 자가 당첨이 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는 8단지 16세대, 14단지 13세대에서 29세대가 공급되는데 여기서 자격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단지 157세대, 14단지 123세대에서 280세대가 공급되는데 여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당첨자는 각 항목별 다득점 순으로 선정되고 순위 내에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는 8단지 104세대, 14단지 82세대에서 186세대가 공급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가 그 공급 대상이며 그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되는데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청약통장에 600만 원 이상이 납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4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24회 납입 인정을 받아 24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공고일까지 36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납입하면 생애 최초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특별공급을 정리해봤는데요. 특별공급 중에서 노부모 부양 그리고 생애 최초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는 세대원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혹시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나서 다시 일반공급에도 신청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급 유형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간에 중복 신청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생애 최초 넣고 신혼부부 넣고 이렇게 특별공급 간에 중복으로 신청하게 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특별공급을 넣는다면 반드시 1개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2인 이상 각각 청약을 하거나 부부가 각각 청약을 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공급 청약 조건을 살펴볼 텐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1세대 청약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청약 당사자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 저축에 가입해서 2년 이상 경과되고 월 납입금 회차가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청약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첨자 선정 방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 그러니까 납입 인정 금액이 가장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인정 금액이 돼야 당첨 커트라인에 속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분양을 했던 고덕광일 4단지의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다자녀는 미성년자 자녀수 3명이면서 점수는 60점에서 70점대가 커트라인이었고 신혼부부는 11점, 그리고 노부모 부양은 1,460만원대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은 49 타입이 1,460만원대, 59 타입은 1,960만원대가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8단지와 14단지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분양을 했던 4단지보다 전매 제한 기간이나 거주 의무 기간이 강화되었다라는 점에서 더 높은 커트라인은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일정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구분해서 접수를 받고 일반 1순위 청약 접수는 19일 금요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26일 금요일 SH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청약 접수부터 당첨자 확인까지는 인터넷 청약 홈이나 S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 제출은 우편 접수, 그리고 계약서 발행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됩니다. 정계약서 발행일, 즉 계약금 납부일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중도금 납부 기한은 그해 11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일은 2021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입주 지정 기간은 2021년 2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달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덕광일 8단지와 14단지 공공분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곧 있으면 청약 일정이 다가오는데요. 청약 당사자인 본인의 재정 상황,
그리고 재산권 행사함에 있어 그 시기를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잘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